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규리 과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괜히. 연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설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저희 옷만 봐도 좀 연말 분위기가 좀 나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네요. 딱. 네,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 빨간색.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그 연시에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2017년 딱 시작할 때 네. 내가 올해 안에 이런 건 해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들. 출산 관련된 그런 게 출산, 있었어요. 역시. 뭐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방송. 방송. 예. 과장님 결혼하셨어요? 시작부터 부들부들 떨리네요. 왜요? 벌써 역시 시작부터 두 분이 만나면 참 무슨 톰과 제리 같아요, 참. 귀엽고 누가 아주- 제일인가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길. 알겠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그래도 또 출산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축하하고 계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 저는 약간 후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아쉬운 건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시간 낭비 같은 느낌? 어. 어차피 지난 거니까 지난 건 있고 음. 네, 그건 앞으로 새로운 것만 자꾸 저는 보는 스타일이라. 왜 이래? 왜죠? 왜 그? 실장님은 뭐 올해 안에 이룬 올해 거?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저희 와이프랑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같이 오, 그래요? 땄었거든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수행했다는 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그 21개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월 출산을 마지막으로 21개를 다 가봤다는 거 오. 하는 게 저희 큰 목표 달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 항상 이렇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다니고 싶은 생각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가보고. 또 이것도 회사 생활 회사 생활과 생각해서 연장해서. 미리 그럼요. 네. 역시. 그래서 다시 이제 추가로 한 게 그걸 갔다 오자마자 우리나라의 명산 백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지난주에 네. 청계산을 또 다녀왔습니다. 바쁘시네요, 참. 정말 피곤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다니시고 참 좋네요. 근데 저는 참 연말이라서 조금 그래요. 왜요? 오랜만에 연말을 좀 혼자 외롭게 맞고 있어서 여자친구 없어서? 네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니 그거 뭐 대수라고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없으면 좋잖아요. 네? 아닌데요? 새로운 곧 이루어질 만남에 대한 그쵸. 그런 건 설렘이라든지 이런 거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고민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것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솔로들은 좀 연말에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어떠세요, 실장님? 여자친구 있냐고 그럼. 아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진짜. 왜 지금 어떠세요? 동공지진이었어요. 네. 왜 말을 이렇게 아끼세요? 저는 집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태어나서 잘했던 게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던 거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하고 결혼했고 그게 이제 저의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도 준비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목구멍까지 막 뭐가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니까 네. 저처럼 좀 외로워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쯤 되면 다 나왔네. 연애겠지 연애. 그쵸? 극장이네 연애. 네, 뭐 알겠습니다.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빨리 와라, 빨리. 왜 불렀어? 왔어? 불키면 어쩌려고? 아니야. 내가 여기 20분 동안 서 있었는데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더라. 이거 먹으라고. 초콜릿 사왔어. 몸 안 좋다며. 정말 고마워. 언제 나갔어?
명석 씨, 이걸 네?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좋은데 실장이 뭐가요? 아니 그냥 혼내는 게 보기 좋다고 계속해. 자기야, 오늘 점심 나랑 먹어요. 11시 40분에 이따 거기로 나와요. 맞다. 뭐야? 실장님? 자기야, 나 불렀어. 아예 뭘 또? 근데 왜 몰래 나오라 그랬어? 원래 또 밥 먹으러 가는 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 제가 또 저번에 술 먹다가 자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자기 아니고? 네, 가끔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실까 봐 혹시. 자기가 우리 회사 메신저 쓰는 모양이구나. 그 자기 말하시는 거죠?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 무슨 소리예요? 명석 씨 여자친구 지방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여자친구 저기 대전 그쪽에. 대전에? 네네네. 대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좋을 때야. 네? 뭘 또 좋을 때는. 지방에서 연애하기 좋을 때라고. 뭘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 죄진 것처럼 고개 들고 다녀. 네, 취준생은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사내 연애,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사내 연애를 제가 연기로나마 해봤지만 너무 조심할 게 좀 많아지네요. 하면 글쎄요, 뭐 조심할 게 있을 수도 있나?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갑자기.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저 안 해본 사람도 있고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해본 사람이고. 일단 그래요? 그게 오. 저기 사내라고 해도 이제 같은 사무실이나 네. 또 같은 건물이나 네.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다른 건물 이렇게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회사인데 네, 실제로 메신저를 사용해서 얘기도 해보고 어땠나요 그때? 다 해봤죠. 뭐 그렇게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남들의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집에 계신 분도 알고 계시는 일인가요? 알게 뭐예요? 네.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괜찮죠? 괜찮아요. 실장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거 되게 톤이 그 톤이에요. 저는 회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산을 다닙니다. 약간 이렇게 거짓말할 때 그 톤이에요. 그런가요? 네. 저는 20살 때 사귀기 시작해서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네. 그때 사귀기 시작해서 27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부인분. 예, 첫 번째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 오.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참 좀 어렵긴 한데 주변에서 본 거에 대해서 좀 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기하시는 그쵸, 거. 그거 당연한 일이죠. 네, 전 사내 연애는 안 합니다. 왜요? 사내 연애 동종업계 다 거기서 사람을 찾고 만나진 않아요. 왜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우선 사내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관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인기 관리 차원에서 인기 관리 차원에서 요건 좀 설득력이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고 계세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오늘 주제가 사내 연애인데 뭐 안 해보셨고 인기 관리 차원에서 안 하시고 딴 건물에서 하시고 저희가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네? 건물과. 다른 나라에서도 하셨어요? 네네네. 오. 사내에서 아니 사내 말고 그거는 이제 학생 때. 아니 아내분이 다 이런 거 얘기해도 좋아하세요? 아니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예. 이 방송 안 보세요? 공개. 예, 안 봐요. 못 보겠어요. 그렇구나. 제가 꼭 보여드려야겠네요. 하지 마. 오늘 거는 하지 마. 제가 기필코. 하지 마. 네. 예. 그럼 사내 커플들이 좀 많긴 많나요? 어때요? 많이 봤어요. 실제로도 많이 봤고 뭐 선배 후배 사귀고 후배 선배 사귀고 뭐 동기끼리 사귀는 것도 많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그죠? 저도 이제 첫 연수 받을 때 네. 한 팀이 한 20명 정도 되는 그 팀을 이뤄서 연수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네. 같은 팀 말고 그 팀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한 200명까지인가요? 270명? 200명까지 되는 거기에서 한 10커플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수 동안? 연수 동안에. 뭐 대학교랑 뭐 크게 안 다르네. 대학교도 막 처음에 막
그렇죠. OT 같은 거 하고 막 네, 맞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할 때 네. 그쯤에 많이 생기잖아요. 연습 때가 제일 심해요. 근데 동호회하고 조금 다른 거는 동호회에서 대학교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동호회나 MT 아, 네네. 동호회가 아니라 동아리. 동아리에. 동아리에서 좀 다른 거는 거기서 좋아한다고 바로 결혼을 하진 않는데 그렇죠. 연수 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커플이 됐다는 거는 사귀고 결혼까지 가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평생 있을 수도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 입사를 했다고 이 연수에 들어와서 그 자기 배우자라고 하는 분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많았었어요. 아예 대놓고. 예.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와 그렇구나. 여긴 뭐 예를 들어 자회사 같은 관계사에서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을 좀 나 소개해주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경험도 많고 또 이제 하나 또 크리티컬한 건 그런 거죠. 그 한숨을 깊게 쉬시네요 갑자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내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거지 이제 각자 다 그 남겨놓고 온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와가지고 오. 남의 여자 뺏고 저기 오. 남의 남자 뺏고 어떡해. 뭐 이런 식의 관계들 때문에 새로 창조되는 커플들 뭐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 흥미진진해요. 진짜 과장님 얘기 아니죠? 나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 있었다니까.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 오늘 뭐 다 얘기하세요. 여자친구 자유롭게. 있는 채로 입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예. 그래서 여자친구를 바꾸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 예, 뭐 경쟁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셨는데 방금. 되게 한심해요 이런 거 보면은. 주변에 뭐 사내 커플들 많이 보셨어요? 많죠. 네, 많이 있고 저희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가 그때? 제일 많이 친해지고 또 제일 많이 커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사에 네. 입사를 했는데 그 고민이 없어지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일단은 뭐 예, 선남 선녀들이 젊은 애들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네. 안정감 때문에 뭐 커플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그럴 수 더, 있죠. 더 커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룹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시키면 꼭 거기서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 티가 나죠? 티 나죠. 근데 이렇게 막 보통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연수 때 숨기지 안 숨겼던 것 같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뭐 굳이 사내 커플 뭐잘 됐다고 해서 저희 네. 사겨요 뭐 이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대놓고 얘기 안 하니까 네. 뭐 딴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숨기는 게 되는 건가요? 숨긴다기보다는 대답을 안 한 거지.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티가 나나요? 보통? 뭐 그냥 좀 분위기나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네.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리고 약간 또 티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색해하는 거 있잖아요. 티나는 게 이제 가볍게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촌스럽게 옷을 입던 분이 네. 좀 이렇게 명석 씨 입은 것처럼 네. 댄디한 스타일 입었다고 갑자기. 하면 누가 코디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오.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코디해 주는 사람. 신입사원이 네. 차를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그게 그렇다면서요? 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뭔가 여행을 같이 다니는 네. 데 있는 건데 굳이 남자들하고 여행을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차를 구입을 해서 왜요? 남자들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무리를 해서 이제 차를 구입한다던가. 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차를 검색하고 있어서 차 살라고? 무슨 차를 왜 사려고 하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아니 그냥 입사해서 뭐 검색해볼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는 되는데 아무튼 그럴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의심이 가고 마지막으로는 저랑 같은 SNS를 쓰는데 더 이상 사진이 올라오지 않고 딱 끊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왜냐면 올리면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다른 채널을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요즘 안 하니 그거라고 얘기하면 예, 좀 뭐 바빠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뭔가 있겠구나.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렇죠. SNS도 요즘 SNS 뜸하더라 이런. 뜸하더라고. 저는 같은 거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약간 의심이 돼서. 의심이 되죠. 왜냐면 더 이상 왜냐면
의심이 돼서 의심이 돼서 카페를 가던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 분들이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이 남녀 있죠. 상관없이 어디 주말에 어디 갔다라 그러면 항상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끊기면? 갑자기 끊긴 거죠. 왜냐면은 그 다음부터 찍은 사진은 다 같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일 테니까 올리는 배경이 순간 겹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오늘 왜 이제서야 이 주제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세 분이 아주 막 난리가 나셨네요. 아주 행복하신가 봐요. 아니 뭐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 그렇죠.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렘. 근데 대학교 저는 뭐 회사 안 가봤으니까 대학교 CC 같은 경우에는 나름 되게 좋은 점도 있잖아요. 자주 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회사도 CC라고 하나요? 컴퍼니 커플. 네네네. 회사 C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은가요? 경험담을 일단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뭐 단점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단점이 있을 건 없던 것 같아요. 네. 컴플도 다르고 뭐 어차피 만나면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네.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더듬 그러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사내 커플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방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오히려 장점이 많았나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심각한데 어차피 다 하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연락 안 드릴게요. 사모님한테. 단점은 왜냐하면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네.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가장 큰 단점이 자기의 급여가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굉장히 큰 단점이네요. 그러면. 아니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나의 소득에 대해서 다 알고 추가적으로 보통 남성분들은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네.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긴 한데 네. 통장을 2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호. 하나는 급여 통장, 하나는 급여 통장, 경비 통장. 경비 통장. 하나는 보너스 막 이런 거 경비 들어오는. 인센티브 간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센티브가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 있대요. 네, 그런 사람 진짜 다 얘기하세요? 전 다 얘기합니다. 통장 몇 개 갖고 계세요? 통장이 하나로 저희는 여태까지 다 오. 썼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붙은 통장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오픈이 되니까 심지어는 인센티브가 들어왔는데 바로 문자가 와가지고 통장 찍힌 거 캡처해서 보내 뭐 이렇게까지 옆에서 하는 걸 지켜봤어요. 왜냐면 자기도 같이 받으니까. 받으니까 아는 거죠. 같은 회사니까. 그렇죠. 단점이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나랑 부서가 다른 데가 있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의 평판 또는 이제 그 상대방의 평판이라든지 네. 주변 사람의 평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부서 안에서 네. 그 풀어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 뒷담화 같은 이슈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쉽게 돌아서 내 귀까지 들어오고 아이고. 상대방의 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그런 건 좀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밝히기 좀 껄끄럽잖아요. 프라이버시에 가까운 그런 건데 네.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그렇다. 좀 아쉽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어디 있는 걔 동기 누구가 찝적댄다더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피가 거꾸로 예. 돌긴 한데 대놓고 표를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예. 그렇군요. 과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죠? 네. 사내연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였나요? 우선은 여자한테는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여자의 들어봤어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뭐 좋게 잘 가서 결혼을 해서 뭐 가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다 그렇게 그쵸. 모든 커플이 만난 다음에 다 결혼까지 가고 행복한 삶을 살진 않잖아요.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네. 헤어지고 나면 네. 사실은 좀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게 여자들이 많고 또 사내 연애를 함에 있어서 그냥 봐도 여자들한테 불리한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거나 네. 그리고 또 관심이 너무 집중되니까 불편함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가보라는 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괜히 왜 굳이 그런 걸? 둘 다 아니까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거나 뭐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 뭐 여기 같이 가서 먹어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조금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사실 그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자기만의 어떤 관심의 표현이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지랖인 거죠.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당연히. 많이 해보신 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 관심의 표현인 거지. 네. 그렇죠? 놀리려거나 뭐 그렇죠. 그분들을 안 좋게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겠죠. 관심을 그렇겠죠. 표하거든요. 추천도 하고. 되게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회사에서는 뭐 사내 연애를 좀 막으려고 하는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럼 사내 연애를 굳이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금지시킬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럼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닥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건설적인 일. 발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내 연애를 많이들 하라고 부추기시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예. 오. 이만한 사람 없다더라. 봐라. 뭐 서로 잘 알고 좋지 않느냐. 아, 가까운 네. 곳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같이 회사 다니고 얼마나 좋겠느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는. 음.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저도 뭐 사내 연애를 회사가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연애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지금부터 법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을 것 좀 같아요. 그렇죠. 내규 뭐 이렇게 내규에도 해가지고. 그렇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은 조직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우려만 하시는 차원이 있고 잘 되면 좋은 거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쪽에 윤라고 삼성증권에 또 실명 토크 가시는 거예요? 증권의 인사 담당자 47기 있었어요. 삼성증권 47기 네. 인사 담당자 유 씨? 예, 그 친구가 네. 이제 사내 그또 인사 팀 안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관계사 인사 담당자들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진행 명찰 다 달고 와가지고 네. 면접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 여자 담당자가 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죠. 왜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두 명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대외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통제라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일을 가르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내거나 공과사를 구분하기 네네네. 위해서 그런 혹시나 거 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둘이 네. 서로 사귀고 부부가 됐으면 네. 그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고 또 근무 맞네요. 환경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거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쟤는 나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출을 보내거나 한 부서의 상하관계 리포트 라인으로 이렇게 커플이 있는 경우는 좀 그 인사팀에서 조정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부부가 되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는 거군요. 그럼 혹시 뭐 갈라놓다기보다는 퇴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퇴사를 시키진 않죠. 장려를 하면 했지. 우리 입사해서 신입사원 되자마자 네. 사내 연애 하라고 되게 장려해 주셨고 다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룰 때 이제 어떤 투명성도 갖고 가고 네. 뭐 우리 같은 회사들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지원금에서 그렇죠. 기본급 100%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100% 가져가면 또 돈이 좀 되니까. 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사내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잘 만나봐라. 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뭐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저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괜히 저는 철없는 생각인가요? 기회가 있었다면 저도 그 한 건물 내부 안에서도
그쵸. 충분히 사내 연애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설레고 좋아요. 그런 것도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내 연애가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지금 와이프랑 너무 참. 아니 사람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위에 뭐 차부장님들 임원분들은 사내 연애를 되게 장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임원분이 신입사원 때 결혼을 하셔갖고 그분하고 지금까지 신입사원 때 결혼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셨었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사내 연애와 사내 커플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까지 됐으면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부끼리 회사를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시니까 저는 객관적인 로얄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부가 같이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모습은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장려를 하는 거고. 사내 커플 또는 사내 부부, 부부겠죠. 부부를 네. 권장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되게 기업에게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내가 닥친 업무의 환경이나 내 과제가 갖는 어떤 어려움 왜냐면 이런 거에 이해를 못 대해서도 해주니까 그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보면은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는 이런 회사라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있는 커플에 비해서는 그럼요. 일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가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의 뎁스가 있는지까지도 이해가 가능하니까 네. 서로 의지를 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도 자칫 뭐 위험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그만둘까? 뭐 그러면서도 서로 야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좋네요. 그렇죠. 예, 그런 좋은 쪽으로. 게 많죠. 예.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박규리 과장님은 또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없애는 항목에서 보면은 네. 사내 부분 권장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평가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대의비적인 얘기들이 타 팀에서 알고 있으면 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했겠죠, 당연히. 하거나 네. 혹은 내가 분명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오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을 갈라놔도 문제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부부는 권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회사 입장이 인사 담당자 입장이실 수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인사팀에 그 남자든 여자분이 계시고 뭐 현업에 계시면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을 한 담당자다. 근데 조직이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걸 믿지만 암암리 할 수가 있잖아요. 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있죠. 입이 무의식적으로 간지러우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아는 지인이 와이프에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청탁. 그렇죠. 네. 청탁이라기보다는 알아봐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야 그 사람 연봉 얼마나 받아? 라고 하면 네. 말을 안 해주면 자기 다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저는 다 말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님도 좀.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아무리 사내 커플 부부라고 해도 집에 가서 일 얘기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그 고민을 내가 집에서도 해야 돼. 마누라가 뭐 야 요즘 뭐 이거 조직 한다는데 네. 개편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 일 얘기하지 마. 집에 가서 내 일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대답 못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일은 일이고 오. 가족은 가정이지. 오. 저는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보다는 와이프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프한테. 이따가 알겠습니다. 편지 한번 써. 영상 네, 편지. 따로 시간 또 드릴게요. 네. 참 재밌네요, 참.
그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내 부부가 있는 거를 회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그 네? 계단 씬 네.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연애를 못 하겠어요. 친구를 바꿔야 돼.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